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새벽입니다. 모두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고 모두 건강하게 가정에 기여하셔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병든 가슴 뛰게 해주셨다. 총장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좀비 같은 여당, 좀비 같은 민주당 죄수복을 입고 윤석열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한다. 고고TV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필부 중에 필부입니다. 그런데 양찬석이라든가 또는 그 한동훈이라든가 한동훈은 끝까지 자리에 있고 한동훈 대단한 친구예요. 제가 봐도. 그 다음 양찬석이 같은 경우 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사표를 던진 친구들이 몇 명 있죠. 추미애 검찰 대학살에. 그럴 때 고고TV 논조는 사표를 던지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남아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뜯기더라도 남아서 윤석열을 도와줘야 하고, 그리고 검사들은 윤석열의 힘을 보태서 문재인에 환거해야 한다. 그래서 검사들이 일어나라. 검사들은 왜 그렇게 비겁한가 하는 영상을 몇 개 찍었죠. 어제 22일 날 윤석열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판은 바뀌었다. 윤석열 쪽으로 추가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요, 저는. 윤석열은 앞으로 최소한 힘을 발휘할 것이고, 최소한의 힘이라도 발휘할 것이고, 검사들은 윤석열 쪽으로 결집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중앙이 주로 이런 기사를 쓰는데요. 윤석열의 소신이 검사들을 움직이고 검사들이 윤석열을 환거하며 추미애와 문재인 라인에 선 비겁한 검사들과 대치에 들어갔다. 이런 건데요.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고 필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필부고 지식인인데요. 이 윤석열의 어제 10월 22일의 환거는 검찰이 드디어 문재인과 추미애를 칠 준비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심이 있는 검사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검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새는 뭐 제가 날개죽 다 잘라서 못 보는데 과거는 그래도 꽤 만났어요. 그런데 걔네를 보면은 30대 초반까지는 뭔지도 몰라요, 애들이. 새끼 검사들은. 그리고 신임 검사들, 주임 검사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거 하고. 근데 한 30대 중반, 후반쯤 가면 애들이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검찰 조직을 추스리는 일이 윤석열의 책무였겠고, 그 다음에 그하게 대항하는 것이 윤석열의 또 하나의 의무겠고, 그 다음에 행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이가 뭐 정치에 관심이 있고 대권 후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정치에 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재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정치력을 봐야 되죠. 지금 국민들이 뭐 윤석열을 환호한다고 곧장 대권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홍준표 같은 발정이 나와가지고 다 윤석열을 저격하잖아요. 홍준표는 안 돼요. 제가 확언을 드릴게요. 홍준표는 절대 야권의 대권 후보가 안 됩니다. 저러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죠. 그 과정이 한 1년이나 이상 남았으니까. 1년 한 4개월 남았죠. 대권이. 근데 대권 4개월 전에는 대권 후보가 어느 정도 뽑혀야 되니까 뽑히는 것보다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죠. 쉽게 말해서 한 사람으로 결집이 돼요. 그러면 홍준표 거기서 안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끝까지 국민의 힘을 물어뜯을 거예요, 홍준표는. 걔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검사들이 하는 말이 주인에게 꼬리를 살랑거리는 강아지보다 차라리 황금 들판을 외롭게 지키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멋있다. 이게 청주지검의 정의도가 이야기한 건가요?
또 검사들이 하는 말이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고통과 핍박의 순간 가늠이 되는 것 같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총장님의 소신을 응원한다. 검사의 독립성은 오로지 총장의 인격과 소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검찰청법의 규정 취지를 총장이 몸소 실천하고 있다. 자, 검사들이 지금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며칠 전부터 그랬죠. 그런데 그 남부지검장 박순철이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하고 직격탄을 날리고 그만두죠. 하루 만에 오늘 추미애가 이정수라는 대검 부장을 갖다가 남부지검장에 박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불편부당하고 능력 있는 검사다 하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추미애가 내린 인사는 모두 다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검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또 한 명만 뽑아서 내려버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정수로 하여금 대검 부장 시키는 얘가 윤석열을 감시하라고 시켰는데 지도 어쩔 수 없이 얘를 뽑아서 남부지검에 내렸는데요. 얘도 남부지검에서 추미애와 문재인의 마각을 덮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대할 필요 없어요. 일선 검사들이 자료만 쌓아놔라. 자료만 쌓아놓으면 우리가 정권을 잡고 다시 조사를 해서 깜빵으로 보내면 된다. 추미애 같은 경우야 지금 경질되면 안 됩니다. 경질되면 오히려 문재인의 지지율을 받쳐주는 꼴이 되고 추미애는 저렇게 천박하게 행동하고 말이죠. 잡것같이 행동하다가 지가 쏟아내는 피해 지가 더 이상 못 쏟아내면 지 스스로 그만두고 추레한 모습으로 퇴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빵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인간이죠, 추미애는. 이 검사들이 하는 말이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분이시고 더불민주당 박bun계 의원이 사람이 달라지니 평가가 달라진다 이런 말을 했죠. 거기에 대한 검사들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처음이나 지금이나 윤석열 한결같았다. 달라진 것은 더불민주당 너희 좀비들이다 이렇게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 박순철이가 남부지검장이 추미애를 직격하면서 때리고 나가버리자 하루 만에 후임을 갖다가 내려보내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라임 사건의 피해자 김봉현이 김봉현의 편지에 장관이란 것이 춤을 추는 상황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은 지검장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 오더라도 정권 입맛에 맞는 지검장이 내려올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검사들도 다 알고 있다. 자, 정희도라고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어제 그저께 나오죠. 이야기를 하죠. 추미애의 국리의 간신법이 놀랄만하다. 윤 총장이 라임 사건을 뭉갰다는 것에 대해서 정희도 부장검사라는 친구가 국리의 간신법 수준 감찰 능력에 놀랍다고 직형탄 달리고 다음에 박순철이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정권은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끝났어요. 전 1년 전부터 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끝나는가? 야당이 형편없어 그래요. 야당이 수국골통이 많아요. 좀 이따가 이제 서민이가 더불민주당 애들을 좀비 취급을 하고 직격탄을 날리는 글을 읽어드리는데요. 저 180명, 열민당까지 하면 180명의 쟤네들이 더불당 애들 180명 중에서 최소한 160명은 좀비와 같은 바퀴벌레예요. 저는 바퀴벌레라 표현합니다. 쟤네들이. 그런데 그 108번뇌 국민의힘 108번뇌가 2016년 총선, 대선, 지선 또 총선에 참패하고 다 석가래까지 무너질 정도로 망해버렸음에도 좀비가 드글드글해요. 그게 홍준표 같은 애들이에요. 거기가 홍준표나 김덕흠 그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말똥말박은 당선된 우리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걔네들이 좀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들은 신생 좀비, 새로 태어난 좀비 떡을 당이 싫은데 과거의 좀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국민의힘 수구 꼴통들이. 그래서 우린 국민의힘으로 못 간다. 문재인을 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우리는 돼지입니다. 서민이의 글을 소개시켜드리죠. 서민이가 좀비 같은 민주당 죄수 보고 있고 여라 그래요. 여권. 그러니까 여권이 누구죠? 민주당 애들하고 열민당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좀비 같은 여권 죄수 보고 있고 윤석열의 앞날에 앞에 설 날 기대한다. 서민이도 애가 참 착해요. 말하는 거 보면은. 그죠? 그런 강하지만 말하는 게 보면 참 착해요. 서민이도. 더불어민주당 똘마니들이 윤석열 총장을 집단 공격하는 광경을 보고 있자니 분노로 몸이 떨렸다. 얘는 맨날 몸이 떨려. 기생충하고 박사라 그러나 봐. 그런데 중건이 뭐라 그럽니까? 모질이들이라 그러죠. 모질이들. 민주당 애들 보고. 모질이들이 윤석열 하나 못 이기고 당하고 나서 분노로 몸을 떨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죠. 보고TV에는 바퀴벌레의 날갯짓이다 하는 거죠. 저것들이 낮에는 싹 숨었다가 바퀴벌레 그 LA 같은 데 사시는 분, 뉴욕 같은 데 사시는 분 알 거예요. 요새는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한창 뉴욕 LA 들락날락 할 적에 해가 어스름지고 밤만 되면은 온 동네가 그 좀 잘 사는 동네 말고 온 동네가 다운타운이 말이죠. 바삭바삭바삭바삭 하는 게 막 쫙 깔려 있어. 동네가 공간도 없이. 전 처음에 그게 뭔가 엄청 놀랐어요. 밤 9시 전 상담을 끝나고 LA 다운타운에서 좀 벗어난 데서 상담을 하고 나오는데 저게 뭐냐 그러니까 바퀴벌레라 그러더라고. 바퀴벌레라는 말을 그 당시 내가 그걸 처음 볼 적엔 바퀴벌레라는 영어를 내가 몰랐거든요. 바퀴벌레라 그래. 가보니까 이따만한 막 바퀴벌레들이 말이야. 날개를 탁 하는데 은색빛이 그렇게 나더라고. 밤에만 태어나 낮에만 돼지고. 이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태어나오다 이제 낮밤을 다 설치되는 바퀴벌레들이죠. 징글징글하죠. 저는 바퀴벌레라고 표현합니다. 문시족들을. 그리고 586 똘맹이. 586 똘맹이가 20대는 애들이 조금은 괜찮았어. 솔직히. 그래서 이 중건이 같은 경우도 좀비라 그러고 서민이도 좀비라 그러네. 전 좀비도 좋죠. 죽어도 안 들어가.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야. 좀비들이 많아. 자신이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이 무슨 대역죄라도 되는 양 몇 시간 동안 물고 뜯을 일이냐. 작년 7월 청문회 당시 윤석열이야말로 시대가 전하는 참된 검사라고 하던 그 주둥이로 윤석열이야말로 부패한 정치검사라고 호통을 치는 저 무리들을 보라.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서민이가 한 말이에요. 주둥이. 저는 조디라 그래요. 조디. 서민은 그래도 교수직이 있어 그러나 봐. 정상적인 인간을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좀비 때에 불과하다.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건강에 힘쓰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어 저들이 감옥에 갈 때 손바닥이 푸르르 터도록 박수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 모욕을 받아가면서도 검사복을 벗지 않는 윤석열 총장에게 존경을 보낸다. 저들이 제수복 차림으로 윤석열 앞에 설 날도 아울러 기대해 본다. 그죠?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서민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어 저들이 감옥에 갈 때 언젠가 모르지만 서민이도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광화문에 쉽게 말해서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 그 돈벌이들이 없었다면은 벌써 중도와 진보층 서민이 같은 애, 중건이 같은 애 문재인의 등을 돌리고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그 세력이 벌써 가서 광화문 시위를 일으켰을 것이다 하고 그래요. 제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태극기보다 저 나이 드신 분들, 저분들하고 우파 유튜버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없잖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 주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이 섞이면 우리도 극우가 되는데, 우리도 수국골통이 되는데, 우리도 돈벌이 이용당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힘들어요. 응? 이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토요일이죠. 오늘이 아마 건강하시고 또 오전 늦게나 오후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차게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